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내부 유동에 대한 유동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유체 유동은 그 파이프 내의 유동이라든가 덕트 내의 유동이라든가 또는 관로 유동 등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그 노즐에서 유동, 디퓨저에서 유동, 컨버징 노즐에서 유동 이러한 유동들이 전부 내부 유동에 해당되죠. 그럼 내부 유동은 유체가 고체에 구속돼 가지고 흘러가는 유체 유동을 말하겠습니다. 즉 파이프라는 고체 안에 유체가 흘러가는 유동 또는 노즐이라는 고체 내에서의 유체 유동, 이러한 유동을 우리는 내부 유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내부 유동에 대한 유동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또 내부 유동에 대한 유동 해석의 결과들이 어떠한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의 주요 토픽은 우선 그 엔트런스 리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평행한 플레이트 내에서 유체 유동, 그리고 파이프 내에서의 유체 유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유체 유동에 대한 프릭션이 있을 경우에 수두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같이 처음 공부해야 될 것은 엔트런스 리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엔트런스 리전은 우리가 유체역학을 여러분들이 처음 배울 당시에 이 평판에서의 유체 유동이 있을 때 이 평판 내에서 평판의 영향을 받는 바운더리 레이어가 형성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우선 이 파이프 유동에서 보시면은 파이프에 처음 유체가 진입해 들어올 때 처음에는 우리가 이상적인 유체, 즉 외부에서 이상적인 유체가 균일한 속도로 U0라는 균일한 속도로 파이프 내에 유체가 진입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파이프 내에 들어온 유체는 이 파이프의 벽면에 영향을 받는 영역과 벽면에 영향을 받지 않은 영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점선 내는 파이프의 영향을 받는 영역이고, 점선 외의 이호 영역은 우리가 파이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파이프 내에서 벽면의 영향을 받는 층과 벽면의 영향을 거의 전혀 받지 않는 원래 외부 유동의 그 유체의 특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층, 이게 두 가지 층으로 나눠줄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유체 유동은,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벽면에서 발달되는 이 바운더리 레이어는 이쪽 벽면에서 발달되는 바운더리 레이어와 이쪽 면에서 발달되는 바운더리 레이어가 어느 정도 다운스트림으로 유체가 흘러가게 되면은 이 두 바운더리 레이어가 서로 합쳐지는 곳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엔터런스 리즌이라고 하며 엔터런스 랭스라고 또 말을 하죠. 그럼 이 엔터런스 랭스 내에서는, 영역에서는 처음에 유체가 들어올 때는 우리가 균일한 유체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 균일한 유체, U0라는 속도를 가지는 균일한 유체가 이 관 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관 내에서 벽면의 영향을 받는 영역과 벽면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두 영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에서는 벽면의 영향을 받는 영역에서 속도 분포, 벽면의 영향을 받는 영역에서 속도 분포, 벽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서 속도 분포는 처음 유체가 들어올 때 이 U0의 속도를 가지게 되죠. 이와 같이 유체가 다운스트림으로 진행해 갈수록 유체의 속도 분포는 계속 다른 형태의 속도 분포를 가지면서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엔터런스 리전에서의 속도 분포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유체의 속도 분포가 각각 다르지만
유체가 이 바운더리 레이어가 겹쳐지는 그 이후의 유체 유동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파라럴 벨로시티 프로파일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파라럴 벨로시티 프로파일을 가지게 되는 이 유체 유동을 가지게 되면 이 유체 유동은 더욱 더 다운스트림으로 가린다고 하더라도 계속 같은 형태의 파라볼릭 벨로시티 프로파일을 가지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이 엔트런스 리전에서 유체 유동이 서로 바운더리 레이어에 겹치게 된 이후에 유체의 속도 분포는 더 이상 다운스트림으로 간다 하더라도 유체 속도 프로파일은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역에서의 유체 유동을 우리는 fully developed region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본 강좌에서는 우리가 유체 유동이 완전히 발달된, 즉 fully developed 된 velocity 프로파일을 가지는 영역에서의 유동장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역에서의 이 엔트런스 리전에서의 유체 유동 해석은 속도 프로파일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속도 프로파일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엔트런스 리전에서의 여러분들이 유체 유동에 대한 해석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fully developed region, 즉 완전히 발달된 영역에서의 유체 유동은 벨로시티 프로파일의 그 형태가 항상 파라볼릭 형태의 이 파이프 유동인 경우에 파라볼릭 형태의 속도 분포를 가지기 때문에 일단 속도 형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역에서의 유체 유동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럼 우리가 이 파이프 내에 이와 같이 파이프 내에 유체가 균일한 속도를 가지는 유체가 이 파이프 내에 진입해 들어왔을 경우에 어느 정도 다운스트림으로 가야지 우리가 fully developed 된 velocity 프로파일을 갖는지 그거에 대한 식이 바로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즉, 자, 요 D는 이 파이프의 직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L은 처음 입구에서부터 유체 유동이 바운더리 레이어가 서로 합쳐져 가지고 완전히 발달된 영역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배운 앞으로 유도될 모든 식들은 유체 유동이 속도 프로파일이 완전히 발달된 경우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그 식을 유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완전히 발달될 때까지의 그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D분의 L은 대략 0.06 곱하기 레이놀드 넘버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레이놀드 넘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배웠죠. 레이놀드 넘버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점성력에 대한 관성력의 비로 정의가 됩니다. 따라서 레이놀드 넘버는 유체 점성에 대한 유체 밀도, 그 다음에 유체 속도, 그 다음에 파이프의 직경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레이놀드 넘버는 우리가 유체 유동이 터벌런트 플로우냐 아니면 라미나 플로우냐를 결정지어주는 그 수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파이프 유동에서의 레이놀드 넘버가 2300보다 크게 되는 경우 2300보다 레이놀드 넘버가 파이프 유동에서 레이놀드 넘버가 2300보다 큰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의 유체 유동은 점성력보다는 관성력이 더 유체 유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레이놀드 넘버가 2300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는 터벌런트 플로우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레이놀드 넘버가 2300보다 작은 경우는 라미나 플로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기서 유체 유동이 라미나 플로우라고 하면은 2300이 우리가 기준일을 가지고 했을 때 이 직경 D가
D가 D분의 L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138 D의 거리를 만큼 가야지만이 우리가 이 fully develop된 유체 유동장을 얻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유체 유동에 대한 어떤 실험을 하고자 할 경우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운 유체에 관련된 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체 유동장의 그 벨로시티 프로파일은 fully developed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서 나온 식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는 식은, 실험을 해야 되는 그 실험 장치는 에서 얻고자 하는 데이터는 fully developed 된 리전에서의 데이터를 얻어야 되겠죠. 즉 이러한 지점에서 엔트런스 리전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배운 유체 유동에 관련된 식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맞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유도된 식들은 fully developed 된 리전이다라고 가정을 하고선에 우리가 식을 유도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서 얻는 데이터도 fully developed 된 영역에서의 데이터를 얻어야 됩니다. 즉, 이러한 이 영역 안에서 데이터를 얻어야지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배운 식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험 장치를 만들어서 실험을 할 경우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커다란 송수관을 통해서 석유를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운송한다고 할 경우에, 자, 거기서 우리가 석유를 운송하는 경우에 그거에 대한 우리가 실험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 파이프의 직경이 그 관의 직경이 예를 들어 가지고 D 이퀄 1m 직경을 가지는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쿠웨이트로 또는 쿠웨이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우리가 이 석유를 운송한다고 할 경우에, 그럼 그 파이프 내에서의 유체 유동에 대한 식을 우리가 유체 유동에 대한 식 또는 파이프 내에 작용하는 시어 스트레스, 파이프 내에서 유체 유동에 대한 속도 분포, 이런 거를 알고 싶다고 할 경우에, 실험을 통해서 알고 싶을 경우에 우리가 실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런 경우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은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기하학적인 형상이 유사해야 되고, 또 운동학적인 형상이 유사해야 되고, 또 동적인 형상이 유사하게 실험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체 유동장의 기하학적인 형상의 유사성, 운동학적인 형상의 유사성, 동적인 형상의 유사성을 만들어서 파이프의 직경을, 실험 장치를 파이프의 직경 D가 20mm를 가지는 파이프의 직경을 만들었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이 파이프의 직경을 20mm로 하였으면 그럼 파이프의 길이를 어느 정도 길이를 주어야만이 우리가 이 유체 유동이 fully developed 된 velocity 프로파일을 가지는 영역이 나타나겠느냐. 이거를 정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자, 20mm 직경의 파이프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유체 유동이 벨로시티 프로파일이 여기서는 균일한 벨로시티 프로파일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 바운더리 레이어가 형성이 돼서 간 이후에 이제 fully developed 된 영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실험을 할 경우에 데이터를 이 fully developed 된 이후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fully developed가 되기 위한 이 길이 L은 어느 정도 가야지만이, 어느 정도 유체 파이프의 길이를 정해줘야지 우리가 이 유체 유동이 fully developed 된 리전이 나타나겠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을 한 후에 파이프의 길이를 예를 들어서 20mm라고 했으니까 138 곱하기 2 하면은 대략
28이 16, 7, 276, 2776이니까 2.76 미터죠.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은 이 파이프의 길이를 2.76, 요게 2.76 미터 이후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엔터넌스 리전의 랭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얻게 되면은 이거는 여기서는 그 풀 유체 유동여행장의 그 벨로시티 프로파일이 fully developed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벨로시티 프로파일을 구한다든가 아니면 시어 스트레스를 구한다든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식으로다가 이러한 값들을 구하고자 할 때는 잘못된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이 여러 가지 경우에 유체 유동장에 대한 이 벨로시티 프로파일이 어떻고 그다음에 민 벨로시티가 어떻고 시어 스트레스가 어떻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든 유체 유동은 본 강좌에서는 fully developed 된 라미나 플로우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는 우리가 두 개의 인피니티 평판이 있는 경우에 두 평판이 자, 이 두 개의 평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평판이 서로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경우 이 평판 사이에 유체가 흘러갈 경우에 이 평판 내에서 유체 벨로시티 프로파일이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유체 이 평판과 평판 사이에서의 시어 스트레스가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경우에 이런 경우죠. 지금 전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봤듯이 두 평판 사이에 요 길이가 평판과 평판 사이에 간격이 A인 두 평판 사이에 유체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흘러가고 있는 유체는 우리는 유체 유동은 fully developed 된 유체 유동장이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이 유동장에서의 벨로시티 프로파일이 파라볼릭 벨로시티 프로파일을 가지는데 이 파라볼릭 벨로시티 프로파일이 어떤 형태인지 그 다음에 이 평판 사이에서의 시어 스트레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평판 사이에 흘러가는 유체 유동의 볼륨 플로우 레이트이 어떤지 그 다음에 이 평판에서의 벨로시티 프로파일이 파라볼릭 벨로시티 프로파일을 가지는 경우 에버리지 벨로시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 벨로시티 프로파일에서 맥시멈 벨로시티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운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 미분 방정식을 이용하여 이 유동장을 지배하는 지배 방정식을 유도해서 그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두 평판 사이에 우리가 미소한 엘레멘트를 우리가 이렇게 잡겠습니다. 요 미소한 엘레멘트에 요 dx, dy 엘레멘트를 잡았을 경우 이 dx, dy 엘레멘트에 우리가 요거를 dx, dy 요 엘레멘트를 우리는 좀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자, 요쪽 면에는 압력 P가 작용하고 요 면에는 P 플러스 테일러 시리즈에 의해서 라운드 P 라운드 X dx가 작용하고 그 다음에 요 면에는 시어 스트레스 타우가 작용하죠. 그 다음에 요 면에는 시어 스트레스 타우 플러스 라운드 타우 라운드 y dy가 작용하게 됩니다.
그럼 요 면에 요 컨트롤 볼륨에 작용하는 우리가 뉴턴 제2법칙을 적용하게 될 경우 자, P dy 마이너스 P 플러스 라운드 P 라운드 X dx dy 플러스 타우 플러스 라운드 타우 라운드 y dy dx 마이너스 타우 dx 이퀄 0이 되죠. 따라서 여기서 이것들이 없어지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은 라운드 p 라운드 x 이퀄 라운드 타우 라운드 y가 됩니다. 자, 이 식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어떤 함수 p가 x에 대해서 미분한 값과 어떤 함수 시어 스트레스 함수 타우가 y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서로 같은 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두 식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수학적으로 반드시 이 두 개의 미분값은 어떤 콘스턴트 값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식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지배 방정식은 이 두 평판 사이에 고정되어 있는 두 평판 사이에 유체 유동에 제한 지배 방정식은 이 식이 되겠습니다. 즉 라운드 p 라운드 x 이퀄 라운드 타우 라운드 y 이퀄 컨스탄트 값이 되죠. 그럼 이제 우리는 두 평판 사이에 고정되어 있는 두 평판 사이에 흘러가는 유체 유동에 대한 지배 방정식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유도하였습니다. 그럼 이 지배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풀게 되면은 그 유체 유동장에 대한 우리가 벨로시티 프로파일 또는 시어 스트레스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걸 한번 그럼 이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적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타우는 컨스탄트를 적분하면은 y 플러스 C1이 되겠습니다. 적분상으로 C1이 나오죠. C는 바로 라운드 P, 라운드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유체역학을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시어 스트레스는 유체의 점성에다가 du, dy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du, dy이죠. 따라서 요거와 요거를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 식을 적분하게 되면은 유체 유동장의 벨로시티 프로파일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u는 그럼 다시 한번 적분을 해 보겠습니다. u는 2u c y 자승 플러스 c1y 플러스 c2가 되죠. 자, c1, c2는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결정되는 적분 상수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바운더리 컨디션은 두 평판이 정지에 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좌표축을 x축, 우리가 y축이라고 잡았을 경우 자, y 이퀄 0에서 y 이퀄 0인 요 평판에서는 속도 벨로시티가 유체 벨로시티가 0이고 y 이퀄 a에서는 요 평판에서도 벨로시티는 0이 되죠.
이 0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노어 슬립 컨디션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y 이퀄 0에서 u가 0이므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값은 자 u가 0이고 y가 0이니까 c2가 0이 되죠. c2가 0이 되고 y 이퀄 a에서 또 역시 u는 0이기 때문에 y 이퀄 a에서 u가 0이 되려면 c1은 마이너스 2u분의 ca가 됩니다. 따라서 벨로시티 프로파일은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거버닝 이퀘이션은 우리가 이제 그 R을 풀었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 이제 지우고 벨로시티 프로파일 U는 자 2U분의 C Y 자승 마이너스 2UC Y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벨로시티 프로파일을 우리가 이제 그 이 두 평판 사이를 지나가는 유체의 벨로시티 프로파일이 구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유체역학을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유체 유동장에 대한 해석을 할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유체의 속도 분포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체의 속도 분포를 구하게 되면은 바로 그 문제의 한 7, 80%는 해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유체 지금 벨로시티 프로파일을 구했습니다. 그럼 이 시어 스트레스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될 것이냐? 시어 스트레스 디스트리뷰션은 우리가 유체의 벨로시티 프로파일을 벨로시티의 그레디언트 값이 바로 시어 스트레스 값이죠. U, du, dy이므로 이거를 U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바로 시어 스트레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U에다가 2에다가 하니까 C, Y 마이너스 2U분의 2분의 A가 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우리가 미분을 한번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죠. U 곱하고 2U분의 C, 그 다음에 2Y 마이너스 A. 이것이 바로 미분값이니까, 즉, 2분의 C, 2Y 마이너스 A. 이것이 바로 이 평판에 작용하는 시어 스트레스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평판에 작용하는 시어 스트레스는 타우 y가 0인 경우에 요 평판에 작용하는 시어 스트레스는 타우 y 이퀄 a인 경우에 그 값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볼륨 플로 레이트를 우리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플로 레이트는 우리가 자, 볼륨 플로 레이트는 자, 유량 Q는 유체의 속도 분포에다가 바로 요 면을 지나가는 dy를 곱해서 0에서부터 a까지 요거를 적분을 하게 되면은 즉 요게
0에서부터 a까지 2u의 c y 자승 마이너스 ay dy를 이거를 적분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 유체의 유랑을 우리가 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속도는 우리가 평균 속도 q는 이것이 요 단면적의 평균 속도를 곱한 것이 유랑이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거가 같기 때문에 평균 속도 v는 a분의 1 0에서부터 a까지 u dy를 적분한 값하고 같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는 이 평판 사이에 고정되어 있는 두 평판 사이에 지나가는 유체 유동에 대한 속도 분포를 구하기 위해서 미소한 엘레멘트를 잡아서 그 미소한 엘레멘트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적용하여 미분 방정식을 유도하고 그 미분 방정식을 풀면서 벨로시티 프로파일과 시어 스트레스 디스트리뷰션을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난 강좌에서 네비어-스토크 이퀘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럼 네비어-스토크 이퀘션을 이용하여 우리가 유체 유동장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평판 사이에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네비어-스토크 이퀘션은 자, x방향의 네비어-스토크 이퀘션은 라운드 u, 라운드 t 플러스 u, 라운드 x 플러스 v, 라운드 u, 라운드 y 이퀄 마이너스 로분의 1, 라운드 p, 라운드 x 플러스 u, 라운드 자승 u, 라운드 x 자승 플러스 라운드 자승 u, 라운드 y 자승이죠. 여기서 이 문제는 스테이트고 그 다음에 벨로시티가 fully developed 된 리즌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은 0이 되며 또 u는 1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u는 u, y만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네비어-스토크 이퀘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경우의 유체 유동장을 지배하는 방정식은 마이너스 로분의 1 라운드 p 라운드 x 플러스 u 라운드 자승 u 라운드 y 자승 이퀄 0이 되죠. 이거는 라운드 p 라운드 x 이퀄 u 라운드 자승 u 라운드 y 자승이며 즉 다시 쓰면은 라운드 타우 라운드 y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타우는 u의 du dy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은 여러분들이 네비어-스토크 이퀘션을 이용해서 네비어-스토크 이퀘션을 이용해서 이 문제에 대한 지배 방정식을 유도하면 이렇게 나올 것이며 또 아까의 예에서 본 것처럼 미소한 엘레멘트를 잡아서 그 미소한 엘레멘트에 대한 뉴턴 제2법칙을 적용하여 힘의 평형 방정식을 적용하여 유도된 식도 이거와 똑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을 가지고 아까 보였던 그 방법대로 이 식을 적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벨로시티 디스트리뷰션, 볼륨 플로우 레이트, 에버리지 벨로시티, 맥시멈 벨로시티 등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을 유체 유동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미분 방정식을 미소한 엘레멘트의 뉴턴 제2법칙을 적용하여 미분 방정식을 유도한 후 그 미분 방정식을 풀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배운 네비어-스토크 이퀘션을 이용하여
네비어스토크 이퀘이션을 가지고 그 문제에 맞게 네비어스토크 이퀘이션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 네비어스토크 이퀘이션으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지배 방정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배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풀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해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문제는 이제는 조금 전에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평판 사이에서 유체 유동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이 달라지죠. 전의 문제는 이 평판이 아래에 있는 평판도 고정되어 있고 위에 있는 평판도 고정되어 있었으나 이 문제는 위에 있는 평판은 우리가 벨로시티 U로 위 평판을 우리가 잡아 당기면서 여기서 유체 유동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예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까처럼 같은 지오메트리인 것이죠. 자, 두 평판 사이에 유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판은 우리가 벨로시티 U로 잡아당깁니다. 그럼 똑같이 여기에 우리가 미소한 엘리멘트를 잡았을 경우 이 미소한 엘리멘트에 작용하는 우리가 힘들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힘은 조금 전에 보여진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P, 이쪽으로 P 플러스 라운드 P, 라운드 X, dx가 있을 것이며 여기는 시어 스트레스가 타우가 있죠. 또 여기는 시어 스트레스 타우 플러스 라운드 타우, 라운드 y, dy가 있습니다. 그럼 힘의 평형에 의해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은 아까 예제에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라운드 타우, 라운드 y 이퀄 라운드 p, 라운드 x의 식을 얻게 됩니다. 그럼 지금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인지해야 될 사항은 자 지금 이 거버닝 이퀘이션은 이 지배 방정식은 좀 전에 보여준 여러분들의 그 문제에 있어서와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분 방정식은 똑같은 미분 방정식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 1학기 때 공업수학을 배우면서 공업수학에서 자, y2' 미분 방정식을 배울 때 y2' 플러스 2y' 플러스 3y 이퀄 0이다.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라 하면은 이 미분 방정식에 대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r 자승 플러스 2r 플러스 3 이퀄 0이며 여기서 r은 마이너스 1 요거를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하겠습니다.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되죠. 따라서 이 미분 방정식의 해는 y는 c1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c2 2의 3x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식은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의 제너럴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제너럴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해는 이러한 미분 방정식의 해인 이 제너럴 솔루션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특정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한 특정한 해를 원하는 것이죠. 그 해를 우리는 파티클라 솔루션이라고 하며 이 파티클라 솔루션은 우리가 그 문제에 맞게 C1, C2 값을 결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이 C1, C2는 적분상수인데 이 C1, C2는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주어진 문제의 경계의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풀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타우는 cy 플러스 c1이 되죠. 자, 요 c는 라운드 p 라운드 x를 우리는 c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은 이제 어떤 일정한 컨스턴트 값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 C1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 해는 요 미분 방정식의 제너럴 솔루션이죠. 그리고 이 미분 방정식의 해인 이 식은 지금 이 문제인 경우, 자, 이 문제에서도 이 미분 방정식, 이 문제에서 시어 스트레스 값은 이러한 해를 갖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푼 두 평판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은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얻어지는 그 해는 똑같은 해를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C1을 결정하기 이전에 이 해는 제너럴 솔루션이며, 이 해는 지금 두 평판 사이가 두 평판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해인지, 아니면은 한 평판은 고정되어 있고 다른 한 평판은 U라는 벨로시티로 움직이는 경우의 해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한 평판은 U라는 속도로 움직이는 경우의 해를 찾기 위해서는 바로 이 C1을 이 문제에 맞게, 즉 경계 조건을 이용해서 C1을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와 조금 전에 보여줬던 두 평판 사이에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서의 C1 값은 서로 다른 값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C1의 이 경우에 한 평판이 U로 움직이는 경우에 C1이 결정되면 이 해는 바로 이 문제의 파티큘러 솔루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해는 제너럴 솔루션이 아닌 파티큘러 솔루션을 원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 그러니까 한 평판은 고정되어 있고 한 평판은 U라는 속도로 움직이는 경우에 경계 조건은, 자, y 콜 0에서 U는 y 콜 0에서 이 평판은 정지해 있죠. U는 0이며 y 콜 A에서 U는 U라는 속도로 움직이는 요 두 경우가 바로 우리가 지금 풀고자 하는 문제의 바운더리 컨디션이 되겠습니다.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가지고 우리는 적분 상수인 C1, C2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적분 상수인 C1, C2를 결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찾은 것이냐면은 아까 예제에서처럼 우리가 이 평판에서의 유체의 벨로시티 프로파일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럼 벨로시티 프로파일을 얻게 되면 그 벨로시티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어 스트레스 디스트리뷰션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볼륨 플로 레이트를 계산할 수 있고, 또 에버리지 벨로시티를 계산할 수 있고, 맥시멈 벨로시티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로다가 숙제로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의 예는,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두 평판 사이의 유체 유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의 예제는 우리가 파이프 유동에 관한 경우에 되겠습니다. 즉, 이 파이프 유동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유체 유동 현상입니다. 예를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집안에 들어오는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들어오죠. 또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잡을 경우에 브레이크 내에 있는 유체 유동, 또 자동차의 엔진의 시동을 킬 경우에 연료 탱크를 통해서 엔진 속으로 연료가 흡입돼 들어오는 그 관에서의 유체 유동,
등 많은 파이프 이동이 예가 있습니다. 그럼 파이프 이동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좌표계가 파이프인 경우니까 우리가 자, 좌표계의 축방향을 우리는 X방향이라고 하고 이 반경 방향을 R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그 파이프의 그 우리가 단면을 이 파이프의 요 단면을 잘라서 이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파이프의 단면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죠. 그럼 요 파랗게 칠해진 이 부분에서의 이 미소한 엘리멘트를 잡았을 경우 이 미소한 엘리멘트는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면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면에 대한 요 면에 대해서 우리가 미세한 엘리멘트에 대한 힘의 방정식을 세우게 되면은 이러한 식으로 쓰이게 되죠. 그럼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그 유체 유동장에 대한 요 미소한 엘리멘트에 대한 지배 방정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의 예제에서처럼. 자, 그러면은 이 미소한 엘리멘트를 우리는 이렇게 크게 잡아서 보겠습니다. 그럼 이 측면에서 보면 이게 R이죠. 그럼 여기에 타우, 그 다음에 요 면을 뺑 돌아가면서 요 면에 작용하는, 이 단면에 작용하는 2파이 R, 요 거리가 요게 dx라면 2파이 R dx가 있을 것이고, 여기는 타우 플러스 라운드 타우, 라운드 R, dr이며 2파이 R 플러스 dr의 d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p 2파이 r dr이 작용하며 이쪽으로는 p 플러스 라운드 p 라운드 x dx 2파이 r dr이 작용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그마 f 이퀄 0을 이용하여 식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이 컨트롤 볼륨에 대한 식을 쓰게 되면은 여기 이제 그 미분 방정식이 그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미분 방정식은 우리는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이 미분 방정식을 여기다 우리가 일일이 쓰면은 이제 많은 시간이 가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이제 그 이 조금 전에서도 보였던 바와 같이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미소한 엘리멘트의 힘을 적용하여 뉴턴 제2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배 방정식을 구할 수도 있지만 네비어-스토크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네비어-스토크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이 파이프 내에서의 유체 이동에 대한 식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축방향으로의 그 네비어-스토크 이퀘이션은 이와 같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자, 우선 이 문제는 스테디 문제니까 시간에 대한 값이 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UG는 축방향의 속도는 UG는 UR의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UR과 UG 방향의 속도는 0이 되겠습니다. 즉 1차원 문제죠. 따라서 요 0 없어지고 요거 0, 그 다음에 요게 0이 되죠. 그 다음에 G는 R 방향의 함수니까 이건 0이고 요것도 0이고, 그 다음에 축방향으로의 바디 포스가 0이고, 그럼 남는 것이 요 두 개의 항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G 플러스 U의 R분의 1 라운드 R 라운드 U 라운드 R 이퀄 0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식이 조금 전에 그 봤던 미소한 엘레멘트에 대한 힘의 방정식을 적용했어도 요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얻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미분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풀게 되면은 바로 파이프 내에서의 유체 유동장에 대한 벨로시티 프로파일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거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은 우선 한번 미분하게 되면은 R 라운드 U 라운드 R은 2U분의 1 라운드 P 라운드 G R 다승 플러스 C1이 되죠. 그럼 여기서 U는 4U의 1 라운드 P 라운드 G R 다승 플러스 C1 ln R 플러스 C2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C1, C2는 우리가 주어진 문제에서 결정돼야 될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결정돼야 될 적분 상수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파이프 관내 유동에서의 적분 상수는 자, 이게 이제 그 G 방향이고 이게 R 방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게 R 이퀄 R0에서 예를 들어서 R 이퀄 R에서 즉 이 벽면에서 유체 속도는 0이죠. U는 0이고 그 다음에 R 이퀄 제로에서 이게 이제 대칭축이기 때문에 대칭축에서의 벨로시티 프로파일 즉 벨로시티 그레디언트 값은 0이 됩니다. du dr은 이퀄 0. 이 두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C1과 C2를 결정하게 되면은 바로 이 벨로시티 프로파일 U에 대해서 U를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벨로시티 프로파일 U를 구하게 되면은 이 벨로시티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우리가 볼륨 플로 레이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볼륨 플로 레이트 Q는 UDA를 이용해서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실제로 유체 유동은 점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유체가 관내를 흘러가게 되면은 유체의 마찰에 의해서 에너지의 손실을 우리가 가져오게 된다. 그 에너지 손실을 우리가 어떻게 고려해서 그 에너지 손실을 고려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헤드 로스는 우리가 이 HL이라고 하면 이 HL은 F에다가 F는 프릭션 팩터가 되겠습니다. F에다가 파이프의 직경 그 다음에 얼만큼 자 유체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 L만큼 떨어진 거리에 L만큼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왔을 때 L만큼 떨어진 거리에서의 프릭션이 얼만큼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위치에서 이 위치까지 유체가 흘러가는 동안 마찰 손실은 이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죠. F는 프릭션 팩터이며 이 D는 파이프의 직경 그 다음에 이 L은 여기서부터 이 다운스트림까지의 거리 L 그 다음에 이 위치로 오는데 유체의 평균 속도의 자승으로 우리가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 오는데
유체에 의한 프릭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이 프릭션 팩터 F는 라미나 플로인 경우에 프릭션 팩터 F는 레이놀드 넘버분의 64로다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요 프릭션 팩터 F가 레이놀드 넘버분의 64라는 것은 여기에 보여준 이 식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HL은 이러한 식으로 표시되며 이것은 요게 바로 F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이 평판 내에 평판이 수직으로 되어 있는 평판을 유체가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때 이 유체 유동장의 벨로시티 프로파일을 구하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지금 이제 요것이 바로 이 유체 유동장에서의 미세한 엘레멘트에 대한 힘의 컨트롤 서피스와 컨트롤 볼륨에 작용하는 힘들을 우리가 표시해 준 것입니다. 그럼 이걸 이용하여 자, 그럼 시그마 F 이퀄 0에서 0을 이용해서 이 식을 써보면은 타우, 자, 이 방향은 우리는 플러스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플러스 방향으로 잡습니다. 그럼 타우 플러스 요 힘은 타우 플러스 라운드 타우. 자, 이게 y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라운드 y dy가 되고 그 다음에 요 거리는 dx가 되겠죠. dx 마이너스 타우 dx 플러스 로지 dx dy 이퀄 0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dg를 우리는 유닛 단위 길이 1로 가정하겠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요거는 없어지게 되면 d 타우 dy는 로 g가 됩니다. 이것은 바로 u의 d 자승 u dy 자승이 되죠. 따라서 u는 이거는 y에 대해서 한번 적분하게 되면 du dy는 u분의 1 로지 y 플러스 c1 또 u는 2분의 u 1 로지 y 자승 플러스 c1y 플러스 c2가 됩니다. 여기서 c1, c2는 이 미분방정식을 적분하면서 생긴 적분상수이며 이 적분상수는 우리가 주어진 문제의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입니다. 그럼 이 주어진 문제의 바운더리 컨디션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자, 이게 x축이라고 그랬고 이걸 y축이라고 하였으며 그 다음에 이걸 델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자, y 이퀄 0에서 바운더리 컨디션은 y 이퀄 0에서 즉 y 이퀄 0은 이 평판 사이 평판이죠. 이 평판은 고정되어 있는 평판이기 때문에 이 평판에서 유체 속도는 0이 되겠습니다. u는 0이 되죠. 그 다음에 y 이퀄 델타에서 즉 y 이퀄 델타는 요 점입니다. 여기서는 유체 속도가 최대의 속도 값을 갖게 되죠. 최대 속도 값을 갖는데 이 최대 속도 값을 모르니까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미분 적분을 배울 때 어떤 함수의 미분 값을 최대 최소를 구하라 할 경우에 어떻게 구했습니까?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함수를 미분을 해서 미분값이 0이 되는 지점이 최대 또는 최소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여기서 유체의 속도가 최대값을 갖기 때문에 이 최대값을 갖는 지점에서는 이 함수의 즉 이 속도 함수의 미분값이
0이 돼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du, dy가 0이 돼야 된다. 즉, 이 두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C1, C2를 결정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 문제에 맞는 파티클러 솔루션이 되며 요 벨로시티 프로파일이 요 문제의 인 경우에 유체의 속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의 예제는 이제 그 파이프 안에 커다란 파이프 안에 또 조만한 파이프가 있으면서 이 조만한 파이프가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큰 파이프와 작은 파이프 사이에 유체가 있는 경우 내부에 있는 작은 파이프가 V라는 속도로 움직일 때 이 파이프 사이에 있는 유체 유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계산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것이 이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에 미소한 엘리멘트를 잡아서 그 미소한 엘리멘트에 작용하는 힘들을 우리가 나타내면 그 힘들에 대한 힘의 뉴턴 제2법칙을 쓰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식을 얻게 됩니다. 즉, 요 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식을 적분을 하게 되면은 타우 R은 이퀄 C1이 되며 타우는 R분의 C1이 되고 이 타우는 U분의 du, dr인 것이죠. 따라서 이거를 또 다시 적분을 하게 되면은 U는 이러한 식이 되며 여기서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C1, C2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R 이퀄 RI에서는 이게 이 내부에 있는 실린더는 V라는 속도로 움직이니까 여기에 붙어있는 유체도 V라는 속도로 움직일 것이고 R 이퀄 R0에서는 U는 0이 되죠. 따라서 이 두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우리가 C1, C2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U는 이 실린더와 실린더 사이에 있는 유체 유동에 대한 속도 분포는 이러한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내부 유동에 대한 유체 유동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부 유동에 대한 유체 유동을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먼저 미소한 엘리멘트를 가지고 그 미소한 엘리멘트에 작용하는 힘의 평형식을 구해서 미분방정식을 유도해서 그 미분방정식을 적분하면서 그 벨로시티 프로파일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네비어-스토크 이퀘이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네비어-스토크 이퀘이션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적절히 적용을 하게 되면은 적용을 하게 돼서 얻은 미분방정식을 풀어서 그 해석하는 방법이 있겠죠. 따라서 지금 이 내부 유동에 대한 유체 유동의 식은 우리가 1시간 안에 지금 이제 그 많은 이야기를 하였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부 유동에 대한 유동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되겠습니다.